표기법이 사뭇 좀 희한한 게 나왔죠? 자, 조건부 확률이란 자, 표본 공간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낸다. 뭔 말이냐?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에 B가 일어난 확률. 우리는 이제 확률이다라고 하면 뭐뭐일 때 무슨 확률 구해라. 응? 우리가 이제 확률 시작할 때를 예를 들어보면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주사위 하나를 던진 전 사건 6가지 중에 3의 배수는 3과 6 2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분의 1인 확률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근데 이 분모가 달라지는 거야. 뭐뭐 중에 무엇. 우리가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중에 사건의 경우의 수가 수학적 확률의 뜻이었는데 이 분모가 특별한 변화를 갖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조금 더 보면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 얘를 A라고 하자. 그 다음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자, 얘를 사건 B라고 하자.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어. 짝수가 나왔을 때 그 짝수가 3의 배수일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주사위를 던진 모든 경우의 수가 아니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중에 특정인 경우인 짝수가 나왔거든. 근데 그 짝수 중에 3의 배수일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짝수는 몇 개인지 이렇게 몇 가지야? 2, 4, 6, 3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분모가 6가지가 아니고 3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의 배수는 3과 6 2가지인데 3분의 2가 아니고 짝수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야? 한 가지예요. 그래서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확률이 들어오는 거야. 이 3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값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지금 예를 든 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 중에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어. A가 일어났는데 짝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3의 배수일 확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와 있는 이 A가 일어났는데 B가 일어날 확률이 뭐니의 표기법을 이제 P, B 바 A라고 읽을 거야. P, B 바 A. 그러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짝수가 나왔어요. 자, 여기는 2 또는 4 또는 6이고 그 중에 3의 배수가 누구니? 6이에요. 이 3분의 1이었단 말이야.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전체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짝수가 나와요. 3의 배수가 나와요. 짝수 2, 4, 6. 그 다음 3의 배수 3, 6. 나머지 1, 2, 3, 4, 5. 자, 이렇게 되는 게 전 사건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P 3의 배수 짝수가 나왔을 때의 3의 배수는 전체의 경우가 누구냐? 짝수가 나왔어요. PA. 짝수이면서 3의 배수가 나왔어요. PA 교비라고 하는 이 벤 다이어그램에 있는 걸 가지고 확률을 구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P, B 바 A, P, B 바 A는 어떻게 우리가 확률을 구하니? 그러면 P, A분의 P, A 교비예요 라고 하는 확률을 구한다. P, B 바 A. 누구는 누구? P, A분의 P, A 교비. P, B 바 A는 P, A분의 P, A 교비. 자, 그러면 P, A 바 B는 어떻게 구하겠니? 누구분의? P, B분의 P, A 교비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 자, 일단 식의 의미 이해됐죠? 식의 의미 이해됐어? 자, 이 식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식의 의미.
다시 벤 다이어그램. 자, 전 사건 안에는 자,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는데 이 안을 영역으로 보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영역을.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벤 다이어그램을 표와 같이 해석해서 A와 A의 역, B와 B의 역. 자, 저 4개의 영역을 A교 B의 영역이 1번입니다. A교 B의 영역. 여기. 자, 그러면 A여교 B의 영역이 몇 번이야? A여교 B. A여교 B 어디야? 3번, 3번. A여교 B, B차 A. 자, 여기가 A교 B의 여입니다. A교 B의 여가 어디야? 1번. 자, 마지막이 A여교 B여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합쳐서 자, 이만큼이 이제 PA. 자, 그러면 B바 A가 누구니? 라고 했더니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 PA분의 PA급이라고 그랬어. PA급. 자, 그러면 이 PA라고 하는 것을 더 뜯어보면 PA는 PA급이하고 PA급 B여를 다 합친 게 PA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전의 의미, 조건부 확률의 실전의 의미는 PA 분의 PA급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모에 해당하는 PA가 PA급이 또는 PA급 B예요. 그 중에 PA급이 이렇게 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표를 주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합니다. 두 개의 배반 사건의 구조를 예를 드는 거야. 남학생과 여학생, 안경을 쓴 학생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자, A와 A의 여, B와 B의 여의 구조인 거 알겠어? 자, 이렇게 놓고 조사를 해봤어요. 어느 학교에 남학생, 여학생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 남학생이면서 안경 쓴 학생이 30명.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이 10명. 여학생이면서 안경을 쓴 학생이 25명. 여학생이면서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15명. 자, 이런 게 있어. 조사를 했더니. 자, 그러면 자, 안경 쓴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얼마니? 부모가 누구야? 안경 쓴 학생이다. 안경 쓴 학생 전체가 몇 명이야? 55명. 그 중에 남학생 몇 명? 30명. 그러면 안경 쓴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남학생의 확률은 얼마다? 55분의 30이다. 이렇게 대답을. 남학생 전체 중에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몇이니? 그러면 남학생 전체 중에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40분의 10이에요.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자, 얘가 A고 얘가 A의 여고, 얘가 B고 얘가 B의 여였잖아, 그치? 남학생 중에 하나 뽑았는데 그게 안경을 안 썼어요. 남학생 중에 안경 쓰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경 쓴 사람 중에 남학생. 안경 쓴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남학생일 확률. 이런 식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정 특정 상황에서의 확률을 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얘가 그냥 확률인지 조건부 확률인지를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뭐뭐일 때 여기까지 항상 분모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주사현을 던질 때 그럼 전 사건이 곧 분모인 거지. 그럼 조건부가 아닌 거야. 주사현을 던졌는데 뭐뭐일 때 뒤에 좀 이제 어떤 부연 설명이 붙으면 어떤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는 뭐뭐일 때가 붙으면 얘가 조건부의 확률에 대한 단서구나.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A고 뭐가 A 여고 뭐가 B고 뭐가 B의 여고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근데 선생님 풀 때는 이거 가지고 풀 거야. 이렇게. 분모의 상황이 뭐니? 그 중에 누구니? 이렇게 풀 거야. 분모가 나오는 상황 중에 하나. 자, 조건부 확률. P, B바 A를 어떻게 구한다?
PA분의 PA 곱이. 그래서 이게 P, B, 바 할 때 일종의 약간 분모스럽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뒤에 분모. PA분의 PA 곱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곱셈 정리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곱셈 정리. 방금 그 조건부 확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P, B가 A가 누구라고? P, A분의 P, A가 B라고요. 자, 그러면 양면에 P, A를 곱해. 그럼 어떤 식이 나와? P, A가 B는 PA 곱하기 P, B가 A예요.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지? 자, 그러니까 P, A고 B. A 그리고 B가 일어날 사건의 계산 방식은 PA 곱하기 P, B바 A를 하겠다. 자, 그러면 P, B바 A 말고 또 뭐가 있다? P, A바 B가 있다. 그럼 P, A바 B는 누구분의? P, B분의 P, A급이다. 역시 양변에 P, B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P, A급이는 P, B 곱하기 P, A바 B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도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P, A 교비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P, A 교비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P, A 곱하기 P, B 바 A를 구하든 P, B 곱하기 P, A 바 B로 구하든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음을 잘 활용하셔야 돼. 내가 문제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걸 가지고 쓰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법, P, A 겹이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라고 받아들이시면 앞에 있는 P, A 바 B와 B 바 A에서 나왔다. 두 개 중에 쓸 수 있는 걸 골라서 쓰자. 자, 계절 익히기입니다. 도사건 PA, PB에 대하여 PA 겹이가 10분의 1이라면 P, B 바 A는 PA분의 PA 겹이 PA는 2분의 1 PA 겹이는 10분의 1 2분의 1분의 10분의 1은 5분의 1 자, 이렇게 자 2번은 PA 바 B는 누구분의 PB분의 PA 겹이 자 PB 분의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간단한 연습이었어요. 자, 128번.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 하자. 자, 나열을 해볼까요? A, 2, 4, 6, B, 2, 3, 5. 자, A하고 B를 일단 나열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PA는 몇입니까? PA 2분의 1. P A 교 B는요? A 교 B는 6분의 1. 자, 그러면 3번 P B 바 A는요? PA분의 PA 교 B 2분의 1분의 6분의 1. 자, 답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니까 확률을 가지고 조건부 확률 PA분의 PA 교 B를 구해도 되고요. 경우의 수로 내가 지금 나와 있는 조건부 확률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A가 일어난 가운데 세 가지 B가 일어났다. A이면서 B인 경우는 한 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도 있는 거야. 확률과 확률을 구할 수도 있고 경우의 수로도 구할 수 있음. 자, 두 번째 얘기도 이해되니? 경우의 수 가지고 구할 수도 있다. 자, 129번입니다. PA, PB, PB 바 A를 이용하여 자, PA, PB, PB 바 A 그럼 누굴 구할 수 있을까요?
P 바 A가 PA분의 PA 곱이니까 PA 곱이가 0.3 따라서 PA 곱이가 0.2 곱하기 0.3 A 곱이를 구할 수 있군요. 자, 또는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 곱셈 정리. 자, 그러면 PB 바 A하고 PA를 이용해서 PA 곱이는 PA 곱하기 PB 바 A 또는 PB 곱하기 PA 바 B가 있었으니까 PA 나와있네. PB 바 A 나와있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줘도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PA 곱이를 구했습니다. PA 곱이. 자, 그러면 PA 바 B를 구하세요. PA 바 B. PA 바 B는 누구분의 누구? PA 바 B는 도현아 누구분의 누구? PB분의 PA 곱이 방금 구한 게 있죠? 이렇게 해서 10분의 1입니다를 구해주면 되겠다. 졸려 민기야? 넌 몇 시에 잤니? 우리 같이 했니? 방학이 되면 왜 늦게 잘까? 응? 왜 늦게 잘까?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늦게 일어나야 되니까, 그치? 습관 흐트러지면 안 좋은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겠어? 습관을 바꿀 수도 없고. 이미 또 방학한 지 얼마 됐니? 한 20일 됐나? 벌써 20일 됐네. 현진이 얼마 됐지? 2주? 보름 정도? 한 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나니까. 이렇게 말하다 보면 또 이제 오늘이 20일이니? 1월 20일? 26년 된 지도 20일 됐어요, 그죠? 자는 거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안 자는 친구가 있었어. 계산고 친구였는데, 걔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피곤해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야. 몇 시에 잤니? 얼마나 잤니? 그럼 대부분은 늦게 자고 많이 자고 하는데도 막 피곤해. 근데 그 녀석은 지금 기억을 떠올려 보면 평상시든 방학이든 한 3, 4시간만 자요. 너 너무 조금 잤나? 좀 더 자라. 넌 더 자라네. 그랬거든. 더 자라라고 하는 애가 걔밖에 없었어. 유일하게. 근데 아니에요. 전 멀쩡해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졸아.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얼마 전에 정확한 의학적인 정보는 내가 없는데 그렇게 조금씩만 자는 것도 당연히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한 자야 되는 시간이 필수 한 6시간은 얘기하는 것 같던데. 6시간은 필히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영교시가 사라지기도 한 거예요. 아침을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먹어라. 원래 이제 취지는 그거였어. 고등학생들 직장 나가는 엄마 아빠보다 더 학교를 일찍 가야 되니까 영교시 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과 식사할 시간이 없다. 명목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침을 같이 먹고 나가라. 아침 먹고 출근하시고 아침 먹고 등교하고. 아침 먹고 갑니까? 부모님과? 방학 때 말고. 응?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을 잘 안 먹어. 그걸 바쁘잖아, 사실. 그러니까 영교시 하면 참 추억이 있어서. 영교시라는 거 너네 처음 듣지, 지금. 이미 시간이 좀 많이 돼서.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영교시가 없어진 게. 원래는 영교시다 그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너네 1교시 하기 전에 자습을 하던가 보강 특별한 수업을 하던가 이랬었어. 지금 8시 반까지인가 가지 학교? 등교시간? 그래서 영교시 때는 1시간 일찍 가는 거야. 7시 반까지 학교 가는 거야. 뭐 아침에 진짜 바쁘잖아.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선생님 학창시절에는 영교시가 있던 시절이라 아침을 먹고 오는 친구가 극히 드물었어요. 왜냐면 학교가 가깝지도 않아. 멀어 다 예전에. 지금은 뭐 걸어 다니는 친구들 태반이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때는 최소 버스 타고 한 30분은 기본 통학 시간입니다. 그러면 7시 반까지 학교를 가려면 집에서 7시에 나와야 돼요. 최소한. 버스를 안 놓치려면. 그러면 밥을 먹을만 6시 반은 먹어야 되고 한 6시 때는 일어나야 되는 거야. 6시에 일어나야지 정상적으로 밥 먹고 등교를 하는 거야. 쉽지가 않지. 전날 12시에 자도 6시에 일어나는데 12시에도 못 자. 학교에서 야자를 11시까지 해. 그러면 집에 가면 12시야. 뭐 씻고 뭐 하면 12시도 넘고. 야식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그래서 보통 새벽에 한 2시, 한두 시 정도에 기본적으로 이제 잠을 들고 6시 정도에 깨고. 그러니까 힘들지. 학교에서도 다 그냥 파김치처럼 그냥 쭉쭉 늘어지고 막 그랬거든. 안 좋은 시절입니다. 옛날 얘기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 사당오락 이랬어. 사당오락. 뭔 뜻인지 알아? 사당오락? 고3들이면 맨날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뭐 일주일 내내 들어오시는 선생님마다 그러시면 사당오락이야 임마. 하루 4시간 자면 묵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가 사당오락이야. 대학교에 하루에 4시간 자면 묵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해라. 그 시대의 풍토는 그건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하셔야 돼. 이게 많이 바뀐 거야, 세대가. 충분한 휴식과 집중이요, 집중. 집중을 해서 공부해야 되는 세대란 말이야. 그냥 비몽사몽 오래 앉아 있다고 잘하는 세상이 아니라 효율적인. 응?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NG 메모 그런 게 지금 그런 풍토들이 이어지는 게 그거 같아. 학창시절 공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도 그렇고 취직을 해서도 그렇고 쓸데없는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시간만 쓰면 좋겠다. 이런 의식들이 되게 많이 퍼졌단 말이야. 선생님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회식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대요. 직장의 회식 문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사가 야 오늘 회식하자 그러면 네 무조건 따라가가지고 막 앉아있기 힘든데도 끝까지 앉아있다 가고 이런 게 이제 태반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풍토가 많이 바뀌었대. 그래서 회식 대신 그냥 돈으로 주세요. 상품권으로 주세요. 그 시간까지 앉아있기 힘드니까 보통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성과에 대한 잔치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다. 뭐 일찍 만나서 어딜 간다든가 등산 같은 걸 간다든가 이제 식당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늦은 시간에 괴롭히는 거에서 많이 풍토가 바뀌었다더라. 왜냐면 회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하는 건데 들으니까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걸 보고 접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 하더라고. 자,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자, 130번. 3개의 당첨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자, 3개가 당첨제비. 그럼 나머지 꽝이 7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값을 두 사람이 한 개씩 순서대로 한 개씩 뽑을 때 값을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 A, 을이 당첨제비 뽑는 사건을 B라 하자.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는다, 넣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 넣지 않는다. 자, 순서상 첫 번째 갑이 뽑고요. 두 번째 을이 뽑겠대요. 자, 그러면 갑이 당첨제비를 뽑는다. 몇이야? 10분의 3이죠. 자, 1번이 이제 10분의 3이에요. 자, 그러면 2번의 이 경우가 문제는 2번. 자, P, B바 A는 뭐뭐야? 누구분의 누구야? P, A분의 P, A급이에요. 자, 그러면 갑이 당첨제비를 뽑았다. 그럼 P, A급이는 뭐 얘기하는 거야? 갑도 당첨제비, 을도 당첨제비. 그 얘기죠. 자, 그럼 P, A급이는
자, 갑이 뽑았어. 당첨 제비를 뽑았어. 근데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럼 제비가 어떻게 바뀌었어? 당첨 제비가 하나 뽑았으니까 두 개로 바뀌었지? 그럼 을이 당첨될 확률 얼마입니까? 을이 당첨될 확률. 9분의 2가 되죠. 9분의 2. 자, 그러면 P, B, A는 A가 당첨이에요. 그리고 B도 당첨이에요. 자, 시기에 되겠니? P, A 교 B. 자, 그래서 전체 확률은 9분의 2가 된 겁니다. A가 당첨된 가운데 B가 당첨됐다. 자, 그러면 3번에 P, A 교 B는 뭐야? P, A 교 B는 지금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게 P, A 교 B가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살짝 더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요즘에는 선생님 이제 이 조건 확률이 나오면 가장 예를 드는 게 1박 2일이에요. 1박 2일. 요즘에 1박 2일 선생님도 잘 안 봐. 등장인물이 좀 거의 바뀐 뒤로. 여러분들도 잘 안 보죠? 물어보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까나리 액젓을 골라서 먹는 게 1박 2일의 대표적인 게임이거든? 그건 뭔지 알아? 까나리 액젓? 이걸 알아야 대화가 되는데 모르면 넘어가자. 어, 5명이 있어. A, B, C, D. 까나리 액젓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걔를 뭐 김치나 이런 데서 먹어봤겠지만 까나리 액젓만 많이 넣은 건 못 먹어봤어. 굉장히 맛이 애들이 다 입에 넣자마자 뱉더라고. 방송을 보면. 그럼 5개의 이제 잔이 있어요. 그 중에 3개는 커피, 2개는 까나리 액젓. 이걸 가지고 벌칙할 때 주로 이렇게 해. 그래서 까나리 액젓을 고른 사람은 밥을 못 먹는다. 뭐 이런 식의 벌칙을 좀 많이 적용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이제 애들이 뭘 하냐면 누가 먼저 나가서 고를 거냐? 누가 먼저 고를 거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너 먼저 막 이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5개 중에 까나리 액젓이 여기 2개가 있어. 먼저 고르는 사람과 나중에 고르는 사람. 까나리 액젓을 고르는 확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야. 우리가 실전에서 고민하는 거 이런 거거든. A, B, C, D가 있어. 간단하게 해볼게. A가 까나리 액젓에 걸릴 확률. A가 제일 먼저 갔어. 자, 까나리 액젓을 고를 확률 몇 가지야?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2지. 5분의 2야, 5분의 2. 자, 두 번째로 B가 골랐습니다. 그러면 B가 까나리 액젓을 고를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일까? B가 까나리 액젓을 고른다. B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어? A가 뭔가를 했지. 그렇지? A가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 B가 까나리 액젓을 고른다의 이 확률의 질문에는 A가 골랐다 안 골랐다가 지금 이미 있어 없어? 없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B가 까나리 액젓을 고르는 것은 첫 번째 A가 까나리 액젓을 골랐어요. 그리고 B가 까나리 액젓을 고른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A는 까나리 액젓을 고르지 않았어요. 즉 커피를 골랐어요. A는 커피를 골랐어요. 그리고 B는 까나리 액젓을 골라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절로.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A가 까나리 액젓을 고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A랑 상관없잖아. B가 고르는 거는. B가 고르는 건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냥 B를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A가 까나리 액젓을 골랐어요. 그리고 B가 까나리 액젓을 골라요.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까나리 액젓을 고르지 않았어요. 5분의 3. 그럼 B가 까나리 액젓을 고르는 경우는 확률은 4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개의 확률을 뭐 한다? 더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예측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상황 이제 경우를 보면. 자, 그러면 20분의 2, 20분의 6, 20분의 8이에요. 얼마야? 4로 나누면 5분의 2죠. B가 까나리 액젓을 고르는 확률도 당연히 A가 까나리 액젓을 고르는 확률과 어떻다? 같은 거야.
먼저 하든 두 번째 하든 맨 꽁찌로 하든 까나리 액젓을 고르는 확률은 같아 달라? 같은 거야. 순서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거야. 이런 확률은. 알고 있어? 먼저 하는 게 유리하냐,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하냐는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상황에서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확률적으로는. 그런데 뭐가 있냐? 심리적인 게 있는 거야. 심리적인 게. 예를 들면 첫 번째 사람은 5개 중에 2개니까 첫 번째 사람은 얘가 다 걸릴 확률이 높아? 안 걸릴 확률이 높아? 안 걸릴 확률이 높지, 첫 번째 사람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빨리 가고 이게 가는 게 유리해 보이는 거야. 첫 번째 사람은. 그러니까 A가 첫 번째로 가는 게 5개 중에 2개만 피하면 되니까 절반보다 확률이 높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버려? A가 만약에 까나리 액젓을 고르지 않았으면, 만약에 커피를 골랐으면 두 번째 사람은 이제 까나리 액젓을 고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순서상에서는 먼저 했다 아니다는 그 변수가 바뀌니까 바뀐 상황에 대한 거에서 내 상황이 이제 달라지긴 하는 건데 어차피 다 놓고 보면 확률은 같았던 거야. 아니 같았던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오면 심리적으로 몇 번째 하고 싶어?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좀 뒤에서 하고 싶어. 만약에 맨 뒤에서. 그러니까 확률은 똑같은데 심리적으로. 왜냐면 앞에 넷 중에 둘을 그냥 뽑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냥. 이런 심리가 들어가는 거지. 확률적으로는 다 똑같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니? 그럼 지금 다시 와봐 여기서. A가 당첨될 확률. 값을 순서로 하지만 뽑은 걸 다시 넣지 않아. 값을 순서로 하지만 우리가 값이 당첨된다의 확률. 값이 당첨된다의 확률이 아까 10분의 3이었잖아. 그러면 을이 당첨된다의 확률을 구해볼까? 을이 당첨된다. 여기는 지금 없어요. 지금 질문지 없어. B의 확률을 구해보자. 그러면 그냥 B가 당첨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얘는 자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 거다? 2가지가 있는 거다. A가 당첨되고 그리고 B도 당첨일 확률. A과 꽝이 나오고 그리고 B가 당첨일 확률. 이 2가지가 B가 당첨일 확률이다. 왜? 얘는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자, 그러면 A가 당첨됐어요. 10분의 3. 그리고 B가 당첨됐어요는 하나 뺐으니까 9분의 2가 되겠지. A가 당첨, 그리고 B도 당첨. 자, A는 꽝이에요. 10분의 7. 그리고 B가 당첨이에요. 9분의 3. 이 둘을 뭐 한다? 더한다. 이게 B가 당첨됐어요. 확률. 알겠습니까? 앞에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것까지를 고려해서 내가 상황을, 케이스를 나눠서 확률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몇이니 이거. 30분의 2 더하기 7, 9. 10분의 3. A의 당첨 확률과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죠?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에 들어와서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전제, 앞에 있는 전제, 그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친절한 겁니다. 뭐뭐 했을 때 뭐가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건 친절한 거야. 이 뭐뭐 했을 때 자체가 없는 것도 우리가 확률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어? 그래. 여기까지인가? 개념 익히기? 오케이. 자, 여기 해보세요.